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재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유전자를 바꾸는 마법, 유전자 편집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197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후 대한민국의 화학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이 화학연구원에서 친환경식물지연구센터라는 곳인데요. 저희는 이 화학연구원에서 되게 특이하게 온실을 가지고 있는 센터고요. 저희는 식물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차세대 작물 보호제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쌍꺼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쌍꺼풀이라는 게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눈꺼풀을 들어 올릴 때 피부가 접히면서 생기는 구조더라고요. 이때 눈꺼풀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이 접힘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이 외꺼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눈이 좀 피곤하거나 하면은 이 얇은 조직인 눈꺼풀에 수분하고 지방이 빠져나가서 쌍꺼풀이 더 깊어지거나 또는 없던 쌍꺼풀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쌍꺼풀이라는 형질도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는 유전 형질의 하나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제 눈입니다. 이게 원래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제 아이들을 보시면 이렇게 쌍꺼풀이 있는데 제가 원래 속쌍꺼풀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봐서는 안 보여가지고 안경 벗고 눈을 부릅뜬 다음에 찍어보았고요. 이렇게 저와 제 와이프의 쌍꺼풀이 제 아이에게 유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쌍꺼풀이 우성이고요. 외꺼풀이 열성입니다. 이 쌍꺼풀이라는 게 눈꺼풀의 주름인데 이 눈의 주름과 상관없긴 하지만 이 완두의 주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완두의 주름과 관련되어 있는 대립 유전자가 이 아밀로스를 아밀로펙틴으로 전환하는 효소를 코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에 이렇게 삽입 변이가 있어서 이 열성 대립 유전자만 가진 완두는 이 아밀로펙틴을 만들지 못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완두의 전분 구조 차이가 발생하며 이런 완두가 익어가면서 수분을 쉽게 잃게 되어서 쭈글쭈글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대립 형질에서 유전자에 있는 DNA 핵산 염기 서열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약 한 30억 개의 유전자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유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유전체를 비교 분석해 보면은 99.9%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0.1%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외모를 다르게 만드는데요. 대부분 이런 차이들이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이라고 해서 줄여서 스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색체 하나 또는 두 개의 차이로 여러 가지 형질이 바뀌게 됩니다.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쌍꺼풀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이 스닙을 분석했을 때 여기 특정 유전자 전사인자에 존재하는 단위 염색체 차이가 쌍꺼풀이라는 형질을 나타내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기능해서 이런 쌍꺼풀이 생기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외꺼풀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큰 주제인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합성생물학이라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생물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개변하는 것이고요. 미생물이 빛을 인식하고 반응하게 하거나 아르테미신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나오는 물질을 미생물이 생산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회로 구조를 미생물에서 모사해서 재현하거나 아니면 유전체를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물을 만드는 등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생물학을 연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이제 2001학번인데요.
이 합성생물학은 2001년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서 태동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개발된 크리스퍼 기술 때문에 이 합성생물학이 기술적으로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합성생물학은 다양한 범주의 분야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유전자 가위 기술인데요.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과거 기술과 비교했을 때 성공률은 높지만 설계가 쉽고 비용이 저렴하여 기존의 기술들 대비 합성생물학에서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퍼라고 하는 시퀀스는 처음에 세균의 유전체를 분석하던 과정에서 이게 왜 있지?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유전자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유전자의 기능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세균이 박테리오페이지가 세균을 감염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면역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나중에 여기 나오는 이 두 여성 과학자에 의해서 Cas9 단백질이 이 크리스퍼 서열을 인식해서 그 타겟 핵산을 절단할 수 있는 기작이 발견되었고 이를 개선해서 유전자 가해 기술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이 두 여성 과학자가 2020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유전자 가해 기술,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 기술을 이용해서 미국에서는 인체에 감염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내재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을 없앤 장기 이식용 돼지를 만들기도 했고요. 일본에서는 가바라고 하는 기능성 성분이 강화된 토마토를 육종하는 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시판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전 질환 치료에 이 유전자 가해 기술을 이용하고 있고 현재 임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유전자 드라이브라는 거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유전자 드라이브라고 하는 건 특정 유전자를 편향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에 크리스퍼 기술이 결합이 되면 굉장히 강력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모기에다가 불임 유전자와 함께 크리스퍼 유전자를 형질 전환시켜서 방사하면 이 집단 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 불임 유전자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전과 달리 유전자 드라이브에 의해서는 후손이 대부분이 불임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고요. 이 불임 유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퍼져서 8세대 안에 모기가 박멸되게 됩니다. 모기가 말라리아,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등 굉장히 다양한 인체 질환들을 매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이 희망적이지만 이게 생태계의 교란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지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사회자님이 아까 약간 설명해 주셨는데 20세기 후반에 개봉했던 영화 가타카에서처럼 유전자 조작한 아기가 지금의 시험관 아이만큼이나 좀 일상화된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인간 배아는 충분히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에서 이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 배아를 편집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의 주제로 돌아와서 내 아기는 쌍꺼풀이 있으면 좋겠어요인데 앞으로는 부모가 쌍꺼풀이 없더라도 내 아이가 쌍꺼풀을 가질 수 있는 미래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